고친다 관절염 해방 비법서를 쓴 서은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내 병을 내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숨겨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100명의 의사, 즉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통찰을 얻으시고 멋진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기다리셨던 내 몸 안의 의사를 찾는 물질 따뚜룹으로 만든 산화질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천연수 박사님, 또 자연의학 박사이시자 30년 임상 약사인 문정인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근데 방송이 앞에 너무 잡음이 많아서 다른 분들 스트레스 안 받았나 모르겠네요. 박사님. 네. 근데 방송이 앞에 너무 잡음이 많아서 다른 분들 스트레스 안 받았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고 화면하고 너무 늦게 뒤따라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을 하고 화면하고 너무 늦게 뒤따라가거든요. 오늘 네. 이 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줌 기술적인 문제가 미팅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지금 말이 한참 있다 나와요. 지금 말이 한참 있다 나와요. 그리고 계속 두세 번 리와인드해서 나와요. 말이 한참 있다 나와요. 그리고 계속 두세 번 네, 채팅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같이 켜 놓으시면 소리가 그렇게 들려서요. 유튜브를 끄시고 줌 화면만 보시면 되거든요. 채팅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같이 켜 놓으시면 소리가 그렇게 들려서요. 유튜브 켜놓은 게 없는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유튜브 튼 게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의사들은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저염식 하세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지 중간에 끊으면 위험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약으로 조절이 잘 될 것 같은 혈압이나 당뇨가 시간이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병증이 진행됐다 그러면 사실은 의학적으로 너무나 힘든 얘기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당뇨에 좋다는 것들이 많고 혈압이 좋다는 것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민간요법 시작해서 건강보조식품까지 너무너무 많은데 돼지 감자라든지 여주라든지 뽕잎이라든지 수많은 걸 갖다가 저희 어머님께 드려봐도 한 2, 3개월 효과 있고 그다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내성이라는 거죠. 약품만 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천연물도 내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발효를 이용해서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데 10년 동안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뇨 있다는 사람 나눠주고 혈압 있다는 사람 나눠주는데 혈압이 30분 만에 정상화가 되고 당뇨가 한 달도 안 돼서 당화혈색소가 0.5에서 1이 뚝뚝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암 환자부터 무릎 관절염 환자, 이 제품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신장이 나빠서 혈액 투석하는 분들 안 드셔본 분들이 없는데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정 맥류도 없어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분도 나오고 평생 수족냉증하고 만성 두통,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정상이 되는 것들도 많이 확인하고 사실은 궁금해서 연구한 거거든요. 그냥 저만 먹고 말았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먹었으면 응? 말았으면 되는 건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10년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의학계의 꿈의 물질이라는 산화질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화질소를 전공한 교수님들을 전부 찾아다니고 일본과 미국에 가서 산화질소를 전공한 교수님들 찾아다녀서 이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학회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막 전에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근거 중심의 식이학이다. 근거 중심의 의학을 하려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그다음에 반드시 인체 적용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은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커튼 뒤에서 진짜 약과 가짜 약을 먹는 사람이 모르고 먹어야 되고 이 임상에 참여하는 연구자도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난 이후에 오픈을 해서 효능이 좋아야만 논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초 선생님들하고 임상 선생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제 지역이 전라북도니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안에 산화질소 대사체 연구센터를 차려놨고 그 연구를 주관하는 교수님이 우리 배현옥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을 주관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임상을 주관하는 교수님은 우리 부산대 양산병원에 이분은 이제 영남권 전체 재활병원 병원장이죠. 신용일 교수님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이 나와 있고요. 4편의 KCI, 즉 국내 논문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1998년도에 마치 만병통치약,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노화를 역전할 수 있다는 이 4가지 기능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연구한 물질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겁니다. 펀메드 하면은 미국에 있는 국립전자의료도서관인데요. 이 국립전자의료도서관에 무려 30만 편의 논문이 있는 근거 중심의 식이학을 실천하는 단일 물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이걸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논문이 30만 편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기술은 노벨상 즉 노벨상 받은 연구실에서 탄생이 됐고 30만 편의 국제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산화질소를 만드니까 유사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고 광고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존에만 가도 약 1350 종류의 산화질소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산화질소는 노벨상을 받았고 30만 편의 논문이 있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물질이고 아마존에서 1300개 이상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줌 미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요즘 저와 함께하는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산화질소로 노벨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인류가 나눠 써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많이 팔고 있는데 왜 이 효과가 없을까? 이걸 가짜라고 표현하거나 더 그냥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전구체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2가지 경로로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전구체 산화질소 경로, 또 하나는 대사체 산화질소 경로예요. 그런데 이 전구체 산화질소는 산화질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반드시 내 몸 안에 있을 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구체는 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채소나 과일이나 그다음에 단백질 또는 의약품, 천연 의약품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효소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소가 나이가 40세 되면은 절반이 없어져요. 65세가 되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만으로 65세예요. 그러면 75%의 산화질소가 부족한 거죠. 이 산화질소의 부족이 질병과 노화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100%만 채워주면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히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 질병의 원인은
네 가지로 딱 정리해놨어요. 네 가지로. 혈액순환, 네. 그 다음에 림프순환,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미세혈관 순환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제대로 전달이 못 되고, 림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쓰레기를 제대로 못 치워주는 거거든요. 그 산화질소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미세혈관을 순환시키는 물질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계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강제적인 약은 있지만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지 정맥에서 혈액을 순환을 못 시켜요. 그 제가 개발한 이 산화질소는 동맥과 정맥을 순환시키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지금 뭐 그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 그 유산균 제품들을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장이 뇌를 지배한다라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깨끗하면 뇌가 깨끗하고, 장이 깨끗하면 혈액이 깨끗하고, 장이 깨끗하면 피부가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의 중요성을 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연구를 해서 결과는 찾아놨어요. 아, 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장에 좋다는 수많은 유산균들을 갖다가 해도 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장도 결국은 미생물의 문제가 아니라 산화질소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혈액 내에 산화질소가 부족하면서 질병과 노화가 생기듯이 장의 산화질소가 부족해도 똑같은 미세혈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 장애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뇌도 망가지는 원인이 장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저는 수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습니다. 혈압약 탔냐, 당뇨약 탔냐, 수면제 탔냐, 비아그라 탔냐, 향정신성 의약품 탔냐. 오늘 주제인 따뚜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는 상식은 깨져야 돼요. 그건 의학 지식이 아니에요. 의학 지식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픈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여기 계신 분들 따뚜룹 이전에 다 어떤 걸 하셨을까요? 콘드로이친, 초록잎 홍합, 뭐 무릎에 좋다는 수많은 제품들을 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MSM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MSM은 진통제지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진통만 시켜놓으니까 그 먹는 동안에 안 아파요. 그런데 무릎이 점점 나빠지니까 이 진통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쓰면 기가 막힌 약이죠. 그런데 들을 때만 약이에요. 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 뼈가 부서져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수술이죠. 저는 이 비밀을 찾아내서 무릎이 좋아지는 수많은 연구를 했고, 그 중에서 10만이가 추천한 10만이들이 그 약초를 캐면서 높은 산에 많이들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따뜻함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개발한 거예요. 저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약학대학, 농생명과학대학, 그리고 산림청, 저희 회사, 그래서 이게 네 군데가 공동 개발한 거고요. 개발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 따뚜룹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임상이 끝나면 무릎 건강에 좋은, 무릎 관절에 좋은 따뚜룹을 저희가 아마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좀 가격이 비싸질까지는 걱정입니다. 여하튼 국내의 석학들을 전부 찾아다녀서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이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에 저희 국내에서만 연구하는 것들을 미국과 일본의 해외 석학들하고 과학적 교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7, 18일은 중국의 청도에서, 9월 21일은
9월 20은 전주 전라북도의 도의회에서, 21일은 서울에서 저희가 이걸 산화질소 대사체 생리와 병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작년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는 메이오 클리닉, 잘 아시겠지만 메이오 클리닉은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하버드는 의과대학이 세계 최고고요. 메이오 클리닉은 그냥 탑 1위예요. 하버드가 병원 순위로는 한 6위, 7위, 그 다음에 4위가 존스 홉킨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17일에서 19일까지 메이오 클리닉에서 메이오 클리닉 교수님 6분하고 하버드,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 그 다음에 니노 주립대, 존스 홉킨스 이렇게 해서 10분의 해외 석학들, 뭐 세계 0.01%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이런 해외 석학들과 국내에서 저와 함께 했던 의과대학 교수님들, 의대 학장 출신들 교수님들로 가가지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15분은 그동안 어떤 연구를 수십 년간 제가 해왔습니다. 이 다 세계적 석학들이에요. 그리고 15분은 이 산화질소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지금 저희 시료를 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이 발표를 하고 제가 이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제품을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6월 27일에서 일주일간 서울과 제주도에서 명실상부한 산화질소 국제 컨퍼런스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회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날 모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서 감독이 물어보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네. 그래도 그 하버드 대와 그 존스 홉킨스 대에서 갔다 오신 저희가 사진을 잠깐 봤었는데요. 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인 이제 10분의 그 교수님들은 대개 보면 어떤 학회를 한다고 하면은 뭐 심혈관이면 심혈관만 모이고 근골격계면 근골격계만 모이고 뇌질환하면 뇌, 장이면 장, 키드니면 키드니 이렇게 교수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분야가 다 달라요. 하버드 교수님은 항노화를 하신 분이고 UC 샌디에고 교수님은 위장병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니노 주립대 곤잘레스 교수는 치매 중에서도 미세혈관, 이 미세혈관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게 아직까지 전 세계에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이분들이 깜짝 놀랄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그 동물 실험부터 인체적인 실험까지 논문을 다 이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좀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거든요. 치매를 예방약이 있다, 치료제가 있다, 이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먹는 치매약은 뭐냐? 치매의 속도를 한 5개월 늦추는 약이 있어요. 이 주사제로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5개월 늦추기 위해서 맞는 3,600만 원짜리 약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망률이 내가 높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를 할 때 경도인지 장애, 그 다음에 초기 치매, 중증 치매, 말기 치매 이렇게 나누는데 경도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희가 2017년도인가 그 4가지 실험을 인체 정육 실험을 했거든요. 뇌혈주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그다음에 이 경동맥이 좁아지면 이게 운동, 기억, 학습, 인지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혈압은 잘 떨어지는가? 체온은 얼마나 상승하는가? 거기다 대고 단위적으로 눈혈관. 이 눈혈관이 망가지는 것은 뇌가 망가졌다는 위험의 신호에 첫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녹내장, 백내장, 안구경조증, 황반변성. 황반변성이 일찍 온 분들은 치매 확률이 6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냥 지금 따뚜룹 한 푼 먹은 거 똑같아요. 그보다 더 아래 단계 걸 먹었으니까 따뚜룹 한 70% 정도 먹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임상실험을 저희가 다 한 거예요.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눈혈관이 30분 만에 눈혈관의 내경이 0.8%가 이완됩니다. 좁혀진 경동맥이 14%가 이완됩니다. 뇌혈류가 전두엽하고 두정엽의 뇌혈류가 200% 개선됩니다. 평균 체온이 1.2도가 올라가고 혈압이 거의 정상인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국사학주에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먹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60명의 임상실험을 했어요. 30명은 가짜약을 먹고 30명은 진짜 약을 먹고 그리고 나서 딱 까봤어요. 이 임상에 참여한 연구원들이나 교수들은 사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 임상입니다. 왜냐하면 필드에 수많은 분들이 이걸 먹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2달만 했어요. 2달만. 보통 임상실험은 6개월, 12개월, 24개월을 잡아야 돼요. 2달만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유의성이 있다. 이것을 하버드하고 메이오 클리닉에 저희가 자료를 주고 지금 이 두 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임상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이 좀 들더라도 뭐 하버드에서 40명, 메이오에서 40명 하면 좋은데 한국도 해야 되니까. 요즘 한국에 아시겠지만 바이오 강국이잖아요. 우리를 알려야 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하버드 20명, 한국 20명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하버드 20명, 메이오 클리닉 20명, 우리 20명에서 60명의 지금 글로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따뚜룩 가지고 하면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 제가 또 2월 지금 17일에서 19일까지 하버드하고 메이오 클리닉에서 지금 이 임상 관련해서 미팅을 하러 가거든요. 그때도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우리가 중국을 과학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 이미 논문 수에서 중국이 뭐 미국을 앞질렀고요. 세계 탑 수준의 지금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지금 연구단을 꾸려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또 유럽의 유명한 마크 프랑크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 연구소까지 넣고 G29개 국가 중에서 최소 10개에서 15국의 국가의 각 분야별 핵심 교수님들을 모시고 글로벌 학술단을 꾸려서 계속 이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좋은 제품들을 발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산화질소가 하는 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림프순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혈액순환은 이제 동맥과 정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맥을 통해서 전달됐던 모든 영양성분 물질들이 정맥을 통해서 필터로 걸러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걸러서 들어가지 않으면 오염된 물인 거죠. 그게 이제 염증이고 그게 암이고 통증이고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걸러주는 게 림프관이에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림프를 통해서 잘 걸러서 다시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산화질소 혈관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혈관을 이완시켜서 산화질소만 가면 뭐예요? 가스인데 그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 5대 영양소 얘기를 하잖아요.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 못했던 미세혈관 순환이에요. 이 미세혈관 순환을 하는 저희가 비밀을 찾았기 때문에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아 그 감독님이 전화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두 가지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는 먼지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이 산화질소는 신기하게도 내 몸에 있는 모든 염증 부위를 다 찾아내요. 그 찾아내서 반응이 나오는 거를 명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내재되어 있던 암을 찾는다든지 좁혀져 있는 혈관 때문에 심장 위험하고 뇌가 위험한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링의 치유의 법칙을 한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이 산화질소는 내가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은 면역이 있을 때는 즉시 해결을 하는데, 면역이 없으면 수능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덮어놔요.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질환이 질병으로 진행이 되고, 질병이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증상을 억제하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아니면 질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네. 궁금하신 거 또 네, 얘기하시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화질소가 그러한 엄청난 효능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따뚜르메노를 드시고 머리가 맑아지거나 또 그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또 다른 데까지 허리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하지정맥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관절염으로 드셨던 분들이 남편이 막 어깨 아픈데 머리 아픈데 자녀분들까지 이렇게 드시는 현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혼자 드시기 시작해서 이제 13일 차에 남편분과 함께 드시고 계시는 그 평택에 계신 분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아까 앞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인 그 체험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문원예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관절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따도를 만나고 수술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내 아는 지인의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절대 허리하고 다리는 무릎은 수술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망치로 두들기고 째고 했는데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수술하기 싫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이 따뚜루를 만나서 진짜 저한테는 너무나 유익한 약을 만난 거예요. 제 몸에 맞는 약을. 네, 한 달 만에 좋아지고 지금 5개월을 복용을 했어요. 3일째 되니까 열감이 생기더라고요. 온몸에. 그리고 5일째 되니까 붓기가 빠져요. 손, 발, 얼굴이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 항상 부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붓기가 딱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먹으니까 제가 발바닥이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발바닥 아픈 것이 통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따뚜르볼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더 두고 보자. 이게 염증 치료를 한다 그랬으니까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던 거를 파스를 띄고 제가 지금은 잘 걸어요. 이분은 5개월간의 따뚜룩 체험 일지도 같이 쓰고 계셨는데요. 하루 3번 드시다가 2번으로 다시 또 3번 드시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시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제가 좋아서 먹으면서요. 우리 집 남편한테도 고나기가 13일 차로 좋다고 먹으라고요. 같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내 몸 피 속에는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간호사 말 또는 그 순회하는 의사 말로는 허리가 일했던 시간에 비해서 예를 들어 3시간 일하면 허리가 아팠다, 아이고 허리 아파 이렇게 느꼈던 게 6시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허리가 뻐근해. 이게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따뚜름을 계속 복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게 좋다는 것도 느꼈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 전혀 이제 없었어요. 통증이 아팠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일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파스 붙이고 파스 바르고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내가 싫어했어요. 그 주사가 다 그 사람들은 좋은 거라고 하지만은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면 제가 알고 상식은 그래요. 뼈가 삭는다더라 나중에는. 그러니까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데 당신은 통증이 있으니까 맞았어요. 근데 저는 안 맞는 주의였어요. 좋다고 해서 나도 이제 먹었어요. 그래갖고 먹으면서 계속 일을 했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풀렸어요. 완전히 안 아파요 지금은. 하여튼 5개월은 먹었어요. 둘이서. 그러면 명현 반응은 없으셨어요, 드시면서? 이상하게 없었어요. 제가 너무 실례를 했나 봐요. 같이 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팔굽이 아프다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갖고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좋으면은 좋다고 생각하면 잡숴보세요 그랬대요. 근데 갖고 와서 책을 나로 주더라고요. 나는 읽을 시간 없으니까 당신 읽어봐. 당신 이거 관절에도 좋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마음에 딱 눈에 꽂힌 게 뭐냐면 관절염은 연골이 닿아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다. 관절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게 제 마음에 훅 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공감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제가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부터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었지요. 그런데 산화질소 에노란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것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따뚜립이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지 15분에서 20분을 걸으면은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갔어요. 거리를. 이렇게 갔다가 올 때도 한번 쉬고, 그렇게 걸었는데, 이거를 먹고 제가 지금 3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요, 다 걸어요. 끝까지 걸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영상으로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침마다 오는 이 관절 편지를 읽고 계시는데요. 지금 것도 있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리가 O자였고 난간도 잡고 걸으셨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쫙 펴졌다고 너무 행복해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5개월 전과 같아도 사실은 드셔야 되는 겁니다. 5개월 전보다 같아도. 그런데 5개월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5개월이 흘렀는데 좋아졌다. 이건 우리가 꿈에 그리는 일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드시면 항노화 물질을 찾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노화 물질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노화 물질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부 두 분이 드시면서 좋아졌다는 건 뭐냐? 노화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과학적으로 부족한 산화질소를 100% 채우면 10년의 노화를 역전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논문들이에요.
그런데 인체 내 산화질소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걸 전 세계가 만드는 게 다 실패한 겁니다. 만드는 걸 제가 성공시킨 거고 이 제품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상상마켓에 효과와 근거가 없는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그 신념으로 팔고 있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희 제품 중에서 덤 처리를 해서 좀 싸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절대 세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책적으로 우리 서은아 피디님이 몇 번을 저를 찾아와서 이거 참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너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이 경동맥이 하는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운동 기능이 좋아졌다. 인지 기능이 좀 좋아지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 산화질소를 먹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산화질소 안 드신 거예요. 나빠지지 않았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좋아진단 말이에요. 깜막깜막 하던 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는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나 친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젊어졌냐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드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한번 적어보신다는 것이 적어보시면 이게 수많은 것들이 좋아진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례라고 하거든요. 이 사례를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제품 사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저런 분들이 서은아 감독님의 부탁을 받고 쇼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 임상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퀄리티 있게 국제학술지에. 그런데 이제 전 세계 탑 클래스의 교수들이 저와 지금 함께 하게 됐잖아요. 이분들이 함께 증명해 줍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계적 교수들이 전부 이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메이오 클리닉이 세계적인 항모화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그 많은 부자들이 와요. 전 세계에서. 근데 환자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노화가 진행됐지 막 누워있고 호흡기 끓고 있고 막 이런 환자가 없어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 환자가 질병이 있어요. 누구냐? 의사들이. 의사들이 환자예요. 자기들부터 지금 먹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 아닌 의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건강 문제는 첫째는 내 사랑이죠.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자식들한테 피해를 줘요. 자식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급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팔릴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말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좋아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의 또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성희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김성희라고 합니다. 제가 따뚜룹 먹은 지 거의 1년이 되었어요. 따뚜룹 처음 나온 지 24년도 11월부터 먹었거든요. 저는 늘 몸이 약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유튜브 보다가 관절에 피가 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먹으니까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손이 따뜻하면 다리도 좋아지겠다 싶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4개월쯤 되니까 진짜 걷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몸의 끝까지 피가 안 가는 것도 혈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3개월째부터 6개월분 사서 남편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남편이 전립선이 좀 있어서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요. 맛이 없다고 남편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막내딸이 40이 넘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딸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3개월치를 보내줬어요. 절대 빠뜨리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그랬는데 세상에 딸이 불규칙하던 생리가 규칙적으로 바뀌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먹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기다리던 임신이 되니 우리 집은 정말 축제 분위기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 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신 중에도 따뚜룹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그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이세가 생기지 않아서 그 고민하는 자녀들을 두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현대인들이 보면 핸드폰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 20대 혈관도 1시간만 앉아 있으면 70대 혈관으로 바뀌어버려요. 순환장애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50분 공부시키고 10분을 나가서 놀게 해요.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움직임도 적고 특히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정자의 수가 줄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자파에 맞은 애들이 활동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정자의 수도 늘어나고 정자의 활동성이 좋아지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아그라도 보면 산화질소예요. 이 비아그라는 산화질소를 음경에서 못 도망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건 위험한 약이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에도 부담을 주는 위험한 약이에요. 그런데 천연 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발기도 잘 되고 정자의 수도 늘어나고 정자의 활동성도 좋아지는 걸 찾아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리가 불순되고 자궁이 차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생리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착상이 잘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임을 해결했습니다. 뭐 불임은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난임을 해결한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도 먹어도 되냐 얘기를 하셨는데 꼭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엄마가 먹는 모든 영양성분을 아이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남는 거를 엄마가 먹으니까 사실은 엄마는 영양성분이 부족하게 되고요. 또 호르몬 변화, 대사 변화로 인해서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고 그게 아이를 낳고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임신에 있는 아이도 산화질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이를 엄마 젖을 먹이는 게 건강할까요? 분유를 먹이는 게 건강할까요? 면역력은 엄마 젖을 먹이는데 그 엄마 젖에 처음 나오는 젖, 이게 초유예요, 초유. 이 초유가 그냥 산화질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나와서 먹는 것은 산화질소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산부가 이제 혈압이 너무 낮고 이런 분들은, 낮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포를 물에 타서 하루 종일 먹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임신하기 전에 먹었던 용량대로 먹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태아하고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임산부들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남편분께서 맛이 없다고 안 드시는데 왜 건강식품을 맛으로 먹어야 되죠? 그건 기호식품이에요. 꼭 맛으로 드셔야 된다면 꿀 타서 드셔도 되고요. 설탕 타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김성희님의 사연은 사실 끝까지 못 들어드렸는데요. 그분 예, 손자가 있었는데
이 아토피도 심하고 항상 변비라서 항상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에다가 이 따뚜르메노를 타서 1년 정도 먹이셨더니 아기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음식에 타서 먹는 기본적으로, 것도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형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있고, 샴푸도 있고, 치약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화장품, 샴푸, 치약을 지금 니트젠에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 않으니까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 국수에 이걸 넣어봤어요. 그럼 국수의 단점이 글루텐 알러지 있는 사람 먹으면 독이에요. 안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당뇨 환자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이 먹어도 국수는 해로워요. 그래서 국수에 이걸 넣고 해봤더니 당이 20%가 덜 올라가요. 똑같은 국수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글루텐 알러지가 없어요. 또 라면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라면도 만들어 봤어요. 라면에 치명적인 나트륨을 해결합니다. 나트륨은 칼륨하고 기량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자꾸 짜게 먹으니까 칼륨을 내보내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칼륨을 채워주면 나트륨을 밀어내니까 세포가 탱탱하니까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인 나트륨을 해결하고 또 한 가지는 글루텐 알러지와 라면이나 국수가 퍼지는 걸 방지를 해요. 그래서 얘가 탱글탱글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따뚜룩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에다 넣으시고요. 밥도 이걸로 해보세요. 찬밥을 그 렌지에 돌렸다가 다시 먹어도 새밥보다 맛있을 정도로 밥이 다르고 당도 덜 올라가요. 라면을 꼭 드시고 싶을 때도 라면 두세 개 이거 하나만 넣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나트륨도 저감시키고 라면도 탱글탱글하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얼굴 붓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에 얼마든지 얘는 접목해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물에다 타서 드실 때도 있지만 내가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면 전부 뭐 염증 생기고 임플란트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항생제로 치료하면 안 돼요. 항생제로 치료하면 구강에 있는 좋은 균까지 싹 죽여버리거든요. 간단한 치료는 얘를 입에 머물고 한 2, 30초 있다가 삼키세요. 그러면 구강에 있는 뮤탄스 균이라고 하는 나쁜 균이 다 죽어요. 우리가 이제 구강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가그린을 쓰는 거예요. 알코올이거든요. 이 가그린을 쓰게 되면 구강 내 나쁜 균도 죽지만 유익균도 죽여버려요. 근데 저희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구강에 우리가 좋다라는 게 자일리틀이잖아요. 자일리틀에 뮤탄수균을 담궈보고 우리 산화질소 따뚜르베 뮤탄수균을 담궜어요. 둘 다 못 큽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설탕을 집어넣어주면 자일리틀에서는 뮤탄수균이 생기고 산화질소에서는 못 생기고 다 그냥 굶어 죽어요. 이 차이가 뭐냐? 자일리틀도 당분이 있으면 구강세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우리가 이제 치석이 세균이거든요. 치석이 구강에 음식 지거가 있으면 얘들이 잘 때 나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놓는 게 산이에요. 산이 범랑지를 깨트리는 게 구강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런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마스크팩에 섞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산화질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드시면서도 맛이 없거나 혹은 그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 반응을 넘기지 못해서 어려워서 이제 드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금 약사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 부부분은요. 그 남자분은 3달 만에 어깨 아프거나 팔이 아픈 게 없어지시고 또 여자분은 1달 만에 관절염이 좋아지셨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염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속도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오디오 켜주세요. 약사님, 나 잠깐 어디 간마에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문약서 바로 안 나오시죠? 지금. 나오네. 오디오를 켜주셔야 되거든요. 약사님 오디오를 켜주셔야 됩니다. 네, 될까요?
아, 목소리 나오나요? 네. 제가 잠깐 이제 공유 화면을, 보일까요? 음, 처음부터. 다 들리고 보여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자연 치유, 따뚜룹 치유하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은 저희 약물학 맨 첫 장을 보면 약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약을 쓰냐? 이걸 방치하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으로는 잠깐 스톱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게, 병원에서 주는 약이 명품이고, 우리가 식품이나 음식 뭐 이런 데서 파는 거는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작용이 가장 많으니까 공부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약품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부작용이 덜하니까 약사님들이 관리해, 이거죠. 그리고 기능성 식품은 일단 부작용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뭐냐? 질병이란 결과예요. 어떤 결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죠. 거기에는 시기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생활 패턴이 있는데, 이 모든 자체는 결과만 제거하는 것보다는 원인과 같이 제거하면 좋겠죠.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란 뭐냐면 환경의 개선이에요. 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환경을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긴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드시면은 왜 그러면 젊어지냐? 우리가 산화질소는 총량제로 태어나요. 강호동은 50개, 100개, 강수지는 50개. 이걸 체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아까 채워주면 왜 외국 메이오 클리닉 항노화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냐면 채워주면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요. 이 역전은 외모뿐만 아니라 세포나 장기까지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워준 만큼 젊어진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 걸렸을 때는 잘 빨리 낫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산화질소인데, 좀 넘어갈게. 제가 저기를 잘못 해놨나.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치유 기간이 다른 이유는 요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이 있거나 노화가 있으면 슬프지만 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 집을 꿈꾸죠. 근데 각 집마다 사정이 틀려요. 어떤 분은 아주 많이 잘 관리를 해서 앞마당에만 쓰레기가 조금 있네? 그러면 이 쓰레기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좀 관리를 못했어. 좀, 험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지붕도 날아가고 창문도 깨졌다. 그러면 이거를 보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새 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왜 그럼 각자 반응이 틀리냐? 이렇게 어지러운 집이 내 몸이에요. 이 자체가 다 병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중강의를 해야 되려면 나는 컴퓨터부터 빨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친구를 만나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옷부터 입어야겠죠. 그래서 치유 기간이 다 다른 이유는 안에 이 쓰레기를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염증을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앞마당의 쓰레기는 앞마당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뒷마당의 쓰레기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분은 쓰레기가 나가는 문까지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결과만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면 먼지가 날릴까요? 안 날릴까요? 날리겠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관절하고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따뚜르 베노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부러진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지금 보이시죠? 부종이 현저하게 경감됐죠? 아까 체험리에 평택 사시는 분이 부종이 빠졌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외상성, 급성 질환에서 부종이 생기면은 이 부종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이 부종 때문에 세포나 신경이 2차적으로 고장이 나요. 그걸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천원수 박사님께서 림프순환 하는데 최종적으로 염증성 물질이 나가야지 우리가 치료의 효과로 되돌아서거든요. 그러면 딱 부러졌을 때 제가 이제 따뚜룹을 꺼지에 적셔서 아주 풀로 적셔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이거는 바로 하루 만에 되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부러진 게 완전히 붙었다는 거는 3일 만에 최종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외용적으로 급성 질환은 굉장히 빨라요. 끊어진 인대까지 붙여진 경우도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가 넘어졌어요. 이게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시커맸어요. 또 적셔서 놨죠. 계속 적셔져 있어요. 30분 만에 깨끗하게 좋아졌죠. 그럼 이게 밖에서 보이는 게 우리 몸 안에서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체가 굳어 있는 게 우리가 염증성 피고 혈전, 쉽게 말하면 피떡이거든요. 이게 좋아진다면은 내부에서도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화질소의, 그러니까 따뚜루메노의 최고의 장점은 따뚜룹과 산화질소가 결합이 되었다는 거죠. 산화질소만으로도 좋은데 따뚜룹 자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제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문정인 약사를 검색해 보면 헤링의 법칙이라고 아까 천연수 박사님 말씀하셨죠.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치료가 되려면은 꼭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기를 쓰신 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작은 변화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쫓아다가 가보면은 좋아지는 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할 때 특정한 방향과 순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첫째, 내부에서 외부로. 그래서 몸의 아픈 곳을 외부로 드러내면서 치유를 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서 아래로 경락을 한번 순환을 해요. 근데 가끔 드시다가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 무릎만 아픈데 내 허리가 왜 다시 아프냐? 근데 그때 허리가 나은 게 아니라 덮어둔 거예요. 이게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발가락이 아픈 사람한테 손을 망치로 내리치잖아요. 그럼 발은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은 만성화되면은 잊어버려요. 묻어둬요. 그러다가 새롭게 아픈 데서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는 손만 아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 머리에서 치료가 돼서 아래로 간다. 이게 세 번째는 시간의 역순으로 나타나요. 내가 70세 때 아팠던 곳, 그 다음에 좀 더 드시잖아요. 그러면 60세 때 아팠던 곳. 그럼 그만큼 회춘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증상부터 과거의 묵은 병을 꺼내면 그만큼 우리는 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 그럼 우리가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젊어진 거야. 허리가 펴지고, 또 제대로 걷고, 젊어졌죠? 그래서 이 과거의 증상이 나타난 거를 우리가 말하는 명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명현 현상은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유해 물질을 제거해서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걸 이해 못 하시면은 드시고 나타나는 불편한 반응 때문에 조금 불안하거나 제품을 신뢰 안 하게 되죠. 이게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간암 말기에서 좋아지신 분, 이분은 70대 약사님이신데 시한부 한 달 선고 받고 9개월 만에 좋아지셨어요. 네네. 그때 찍은 게 간이 95%가 나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그 정상세포가 5%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 네네네. 근데 어저께 가가지고 초음파로 찍으니까 네. 한 1%만 남고 나머지는 깨끗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저한테 오실 때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은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아까 온몸이 좋아지면 암이 스스로 물러나게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경화해서 곧 죽는다는 걸 살려놨죠.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산화질소를 신뢰하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간독성, 신독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병원약에 보면은 설명서에 보면 부작용에 간독성, 신독성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간에서 분해를 하고 신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근데 간에 안전하다? 못 먹을 게 없는 거죠. 간에 이 죽을 만한 간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산화질소는 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분은 20년 전에 고대병원에서 힘줄이 끊어졌다는데 본래 이분이 이걸로 드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영양제를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신독성 신장에서 걸러야 되는데 신장이 이제 부하가 돼서 신장 투석을 하라고 대기 중에 산화질소를 아시고 드시다가 신장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지셨습니다. 이게 저는 악권인데, 아마 그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프면은 소염제, 항생제. 이분은 고지혈, 고혈압, 당뇨, 신장투석이거든요. 그러면 신장투석 하신 분들은 물도 제한하고 항생제, 약물, 모든 걸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관리를 받으셨죠. 다 썩어가고 발가락 하나는 이미 잘라내셨어요.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아예 링거에다가 항생제, 소염제 세려 붓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깨끗한 피만 가면은 이렇게 재생의 길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체험 예고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천 유전은 뭐겠어요? DNA에 코딩된 운명이에요. 아버지가 간암이셨으면 아들도 다 당연히 간암 유전자가 있겠네. 이게 이제 선천 유전이고 후성 유전자라는 건 유전학이란 건 유전자의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늦추거나 없앨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학설이에요. 일례로 똑같은 DNA를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곳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질병에 걸리는 것과 외모까지도 달라져요. 이게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을 잘 연구하면 암, 당뇨, 심혈관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히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올바른 습관을 몸에다 심어주고 일종의 유전자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은 뭐냐? 혈관과 혈액입니다.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벨상 받으신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거대한 장기는 혈관이에요. 혈관이 안 가는 데는 없죠.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깨끗한 피와 혈액이 가면은 못 고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 받으신 분은 이 기적의 분자가 해결하지 못할 질병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토탈 케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무릎 아픈 게 결과예요.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지만 그 혈액순환이 장애가 폐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심장에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산화질소는 거기를 찾아갑니다.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화질소 대사체죠, 제품이. 산화질소 대사체는 산소가 없거나 산성 조건인 데서 산화질소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거나 병든 세포가 산소가 없거나 어, 산성 조건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아픈 곳을 찾아간다. 그래서 드시다가 불편해서 내가 위가 따뚜룩 드시고 위가 불편해. 그럼 그분은 위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용량 조절을 하신다든가 여기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 결국은 몸에서 가장 좋은 환경 개선은 혈관과 혈액이죠. 이렇게 부글부글 혈관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느 장기든 괜찮겠어요. 다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풍부히 품고 있는 예쁜 혈액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겠죠. 결국은 우리 몸은 소통과 균형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어, 좋은 걸 드셔도 한 곳에서 정체되거나 몸에 새로운 비싼 쓰레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 5개월 드셔도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의 귀를 보니까 이분은 장에 굉장한 적체가 쉽게 말하면 아까 쓰레기처럼 장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너무 건강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 사진을 보이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드셔서 효과가 나는 미미한데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혈관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산화질소는 이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때가 많이 끼고 오염이 많이 되고 혈관이 망가지면서 산화질소가 감소가 되는 게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의 가장 큰 장점은 인체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혈압 약 탔냐 그런데 저희는 저혈압도 치료를 잘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세포를 교정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신했을 때 산화질소를 먹어도 되냐? 산화질소를 먹으면 아이가 천연수 박사님을 능가한 천재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의 피를 먹고 살잖아요. 엄마의 피가 깨끗하고 혈액 공급이 잘 된다? 그럼 당연히 아이가 유전적 질환이나 태내 질환을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납니다. 질문하실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Q&A 질문들이 잠깐 올라와서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신부전과 부성맥에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러면 강의를 제게 다시 이어갈게요.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는 간하고 콩팥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 막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혈관은 택배 도로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택배를 보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배 도로를 확보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아까 림프관. 림프관은 동맥, 정맥, 림프관. 색깔은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정맥은 파란색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우리가 혈액순환제는 약국에서도 많이 팔고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처방을 하는데 전부 동맥만 순환을 시킵니다. 정작 다리 쪽은 정맥이 더 많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한 혈액이 가는 게 보내는 게 산화질소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림프에서는 면역을 조절해요. 그리고 우리가 칼슘제, 우리가 뼈가 안 좋으면 가장 일차적으로 칼슘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몸에서 칼슘을 빠져나오는 이유는 혈액의 염증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생존에 대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염증을 제거를 안 하고 칼슘만 자꾸 드신다? 그러면은 칼슘은 몸에서 계속 빠지는데요. 보충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조골세포라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파골세포라고 뼈를 부시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뼈가 부셔져야지 조골이 됩니다.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가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골다공증 약은 뭐냐면 뼈가 부셔지는 걸 막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얘가 생겨야지 파골이 돼야지 조골이 된다니까 뼈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가끔 치과 치료 받으시면 골다공증 약 드세요. 끊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골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큰 관절에서 뼈를 꺼내서 써버려요, 칼슘을. 그래서 골다공증약 드신 분들이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면 대퇴골이 파괴되거나 악관절이 부셔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섭죠. 그래서 이 산화질소, 이 농도를 조절하는 게 산화질소예요. 그래서 관절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골밀도도 채워주고, 이게 관절염 자체가 이 혈액순환이니까 이건 결과예요, 결과. 원인까지 쉽게 설명드리면, 목욕탕에 물이 틀어져서 방으로 넘쳐요. 물만 닦으면 하루 종일 닦아야 돼요. 내일도 닦아야 돼요. 근데 물을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닦으면 돼요. 물을 잠그는 거는 원인을 같이 제거를 하는 거고, 물만 닦는 거는 결과만 지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 관절이 닳았는데 왜 닳았겠어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을 지키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염증성으로 돌아서요. 그러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인데 이거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깐 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관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고인물이 썩으면서 불이 나요. 불이 나면서 염증이 많으니까 여기서 칼슘을 막 빼와요. 그 골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맞는 주사제는 뭐냐? 염증을 잠깐은 스톱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불난 염증을 스톱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아까 산화질소를 드시면 30분 정도 운동한 효과의 근육이 생긴다 그랬어요. 결국은 피도 보내야 되지만 이 옆에 근육을 잡아주면은 지지대가 되면서 이게 벌려지면서 활동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염증을 빼내면서 재생의 길로 돌아가는 거죠. 이 염증을 빼내지 않으면 절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용을 하나의 물질로 한다. 그것이 따뚜룹 산나이노고, 결과적으로 무릎을 완치시키려면은 혈액의 환경 개선, 깨끗한 피가 가야겠죠? 그리고 근육을 생성시켜줘야 돼요. 지지대를 근육이 하니까. 그리고 염증을 개선시키면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산화질소가 어떻게 염증을 다스리냐? 아까 또 나옵니다. 복습이에요. 혈액순환만 돼선 안 되고, 림프관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은 자동차 수명도 떨어지고 가끔 차가 퍼져버린 것처럼 이거는 꼭 같이 돌아가야지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염증이라는 건 뭐냐? 불이 두 개 있죠? 당연히 물이 마르겠죠. 그래서 주변 조직이 빼빼 말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따뚜룹을 꼭 물에 타서 드시라는 게, 물을 보충하고, 물이 캐리어 역할도 하고, 빼빼 마른 세포나 이런 걸 적시면서 들어가야 되죠. 보시면 이제, 제가 자료가 뒤섞여 있나 본데, 저희가 코로나 예방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같이 드시면 감기도, 그러니까 요즘 독감 같은 게, 심할 때는 독감약보다 오히려 더 빨리 들고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때는 산화질소를 조금 따뚜르베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조금 더 드시면 좋고요.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이걸 하려고. 올바른 염증 관리는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게 1번이에요. 아마 이거는 항생제도 할 거예요. 병원약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에 괴사된 그 시체라고 그래요. 저는 시체라고 설명하는데 저희 환자들한테는 되게 쉬운 설명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괴사된 부분이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만 된다면 그 다음엔 재생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제거하고 재생을 하는 물질은 거의 없어요. 억제하는 물질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요 자체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지 온전한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현대의학으로 아까 천연수 박사님 말씀하신 비아그라는
산화질소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PD 이니비터가 뭐냐면 산화질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막는 거예요. 그 막는 걸로 지금 현대의학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병원약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어, 신약으로 개발 중이에요. 그런데 화학적 약이겠죠. 관상동맥 심장질환, 심장에 대해서는 탁월해요. 혈관에 대해서는 산화질소를 따라올 만한 것은 없어요. 근데 폐동맥 고혈압, 치매, 우울증,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신과까지, 정신분열증까지. 그래서 심장이나 심부전은 이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 혈액이 고여 있기 때문에 계속 심장은 부담이 되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니까 규칙적인 박동이 힘들겠죠. 그런데 혈관을 넓혀주고 근육에 힘을 주고 심장도 근육입니다. 혈관도 근육이에요. 그 근육의 탄성을 찾아가면서 순환을 시켜주면은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심부전이나 심장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치료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네네. 저 지금 8시 30분이 좀 넘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따뚜르비 인기를 얻으면서 부족한 현상을 많이 있어서 너무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명절이 가까워서 미리 이제 따뚜르블 좀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 문자가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에 이름과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내일 아침 9시부터 담당자분들이 전화를 드릴 거니까 예, 문자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물량이 굉장히 딸려요. 그러니까 천연수 박사님 중국 가고 미국 가고 이러면은 이제 나라 대 나라 교육은 몇 박스, 몇 천 박스가 아니에요. 톤 단위로 나가고 그 컨테이너 박스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제품이 발효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효하는 기간, 숙성하는 기간이 있어서 빨리빨리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품절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빨리 사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먹을 거는 잘 안 팝니다. 제가 저희 직원한테 유일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먹을 걸 팔아치우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럼 산화질소는 뭘까요? 제가 이어갈게요. 네, 세포 신호 전달.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해야지 세포가 신호를, 뇌에서 머리를 때리고 세포끼리 신호를 받아서 야, 저기 문제가 있어. 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그 역할을 산화질소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화질소는 어디에가 필요하냐? 온 몸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체 활성 물질, 생체 조절 물질, 생체 보호 물질, 그리고 피부에도 필요하고, 머리에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온 몸에 다 필요한 게 산화질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이, 그 혈액순환만 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최적의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혈관 확장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오해를 많이 풀고 싶은 게, 이 혈관 확장은 다음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확장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확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확장과 수축이 규칙적으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강 상태예요. 그래서 잘못 아신 분들은 야, 고혈압 환자만 돼.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협심증, 동맥경화, 손발저림. 당연히 피가 가면 저리는 게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피가 깨끗해지면 당뇨, 피로, 비만, 고지혈증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혈관이 생성된다. 혈관이 생성된다는 게 왜 아까 어느 분은 혀이 따뜻해져요, 손은 따뜻해져요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화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를 만들 원료를 적게 드시니까 만들어진 피가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먼 곳은 안 가요. 그 먼 곳이 어딜까요? 손끝, 발끝, 머리끝, 남자분들은 고추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치매도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치매 환자 뇌를 해부해 보면 정상인의 3분의 1이에요. 수축되었죠. 뭐가 안 갔을까요? 피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손끝, 발끝, 머리끝이 고스트 혈관으로 남아버리면 피가 안 가니까 세포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산화질소를 드시면은 혈관이 생성하고 피를 보냈다? 그러면은 뇌 청소도 하고 세포를
복구시키니까 당연히 치매. 그리고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물주께서 비비비라고 뇌에 막을 하나 생성을 시켜놨어요. 아무거나 못 올라가라고. 그런데 산화질소는 지용성 가스이기 때문에 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상처 회복 보셨죠? 항생제 세려 부어도 안 나는 상처가 산화질소. 결국 깨끗한 피가 가서 양분과 산소만 공급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 조절에서 아까 제가 림프관에서 면역세포를 어, 관여를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가 면역 질환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그야말로 나의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면 이걸 낫기 위해서 하려면 내 면역을,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제라고 면역세포를 잠깐 바보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용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쓰면은 뭐 눈이 안 보이다거나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콩팥이 망가진다 그래서 결국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화 역제 당연히 되겠죠. 시간의 역전이 되니까. 그래서 요 모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노벨상 받은 박사님께서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하지 못할 질병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고 그냥 그런 게 혈관에 있다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연수 박사님께서 이제 산화질소 대사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화학적 케미컬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것도 안전하다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중금속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그러니까 발효의 공법으로 태어난 거라서 쉽게 말하면 발효통에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독성이 있다면 미생물부터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 기미상궁을 한 거죠. 미생물이 살았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한번 소화시키고 독성도 분해하고 뱉어놨기 때문에 간에도 안전하고 간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콩팥에서도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간과 콩팥에 안전하다면 당연히 안전하다면 무엇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리 드시면 예방, 치유의 보조, 단독으로도 드셔야 되는데 무릎이 나으시더라도 치매 예방이나 암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위가 암과 치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암과 치매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60세 전에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과 치매가 없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죽을만 하면 병원에서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아마 7, 80은 그냥 갔는데 그 말년의 끝이 이제 암과 치매가 아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요즘은 행복하고 우아하게 죽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올해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뭐 치매로 침대에 묶여서 죽을 건지 아니면 암으로 고통을 받다 죽을 건지. 근데 현재 혈관과 혈액의 상태를 환경을 개선시키면은 많은 병들이 예방이 되고 치유의 길로 더 접어들어서 치유의 보조요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이렇게 좋은 산화질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연이 있으면 자꾸 끊고자 하시거든요. 안 먹으면 편하시니까. 그러시면 그런 분들이 더 먹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더 드시는 게 맞을까요? 더 아프실 때? 아까 제가 쓰레기 더미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명연이, 그러니까 저는 천연수 박사님과 함께 7년 동안 산화질소 보급을 하고 임상에 적용을 해놨는데 저희 친구들은 다 약사겠죠.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써본 통계가 있어요. 산화질소를 먹어서 괴롭거나 못 먹어낸 사람들은 나중에 암이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 약사들 중에 2명이 지금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근데 명연을 넘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용량을 줄여서 명연이란 건 결국 날리는 쓰레기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많이 나와서 내가 힘들어. 그럼 조금씩 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용감하게 이거를 건너야겠다 하면은 며칠이나 뭐 얼마 동안 증량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 제가 빠르게 연겨서 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보통 제가 통증 질환에 써보면 이 염증성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통증이 일부 환자들한테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깔딱고비라고 넘기는데, 이 깔딱고비를 넘기는 방법은 진통제는 저는 권하지는 않지만 이 깔딱고비에선 진통제를 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기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 재생시키면서 빠져나오는 동안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어야 될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프신 분들 심정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발가락 뼈가 부러졌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끙끙 앓다가 제가 진통제를 세 알을 2시간마다 먹었나 봐요. 하나씩. 다음날 속이 쓰려가지고. 그런데 산화질소가 쏟아부으면서 먹으면서도 이게 염증성 물질이 빠져나오는지 붓는 과정에서 그런지 저는 제 몸에 공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에는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그래서 이 깔딱고비가 생기더라도 제품 자체 이상이나 염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길지는 아마 여기 판매하시는 분과 상의를 하시고 적당한 대답이 안 될 때는 저에게까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깔딱고비는 같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현 반응을 아주 용감하게 넘기신 한 분의 이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자, 진짜 강경애님이라고, 예, 2달 반 정도 드셨는데요. 자, 공유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약사님? 화면 예. 공유를 한 번 더 네네. 눌러주시면 풀어주시거든요. 네네, 예,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는 먹어봐야 알아. 그 대신 아프다고 중단하면 안 돼. 아프면은, 나 이거 낫게 해주는구나 하고 또 하나 더 잡숫고 한 일주일은 아끼지 말고 그냥 막 퍼버려야 돼. 물 먹듯이 막 퍼여면은 빠르더라고요. 하루에 3개잖아요. 3배 먹어도 돼. 해로운 게 없으니까. 약은 한 주먹 먹으면 죽어요. 따뜻하면 아니거든요. 뭐 컵으로 들이마셔도 괜찮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냥 퍼여라. 한 4, 5일 동안.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느껴요. 몸이 말하잖아요. 내 자신과 싸움을 한다 생각하고 정말 끈기 있게 먹어줘야 돼요. 이건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를 해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겠어요.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그거 먹으면 그건 진짜 자살행위예요.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예, 따뚜름이 일찍 좀 내가 만났더라면 내가 이거 수술 네, 지금 잠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분이 지금 2개월 반 때 명현 반응을 느끼신 건데요. 지금 6개월 넘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6개월 드시고 다시 만나 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술했는데 다시 가갖고 아파서 못 산다고 그랬더니 재수술을 못 한다고 그러고 제가 끝나고 따뚜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무릎도 나섰고 팔도 혈액순환이 되니까 살도 한 7, 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유튜브에다 뭐를 살려고 그러면은 KT에 그 인증번호가 오는데 그 인증번호가 굉장히 길어요. 그때는 앞에 자 누르고 또 다시 누르고 뒷자 하고 또 누르고 3번을 해갖고 내가 해갖고 외워서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한 번 딱 인증번호 딱 뜨면 딱 링크 딱 누르면은 762827 이렇게 하면 그대로 외워갖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만큼 기억력도 좋아졌고 당 수치도 내가 보통 아침에 180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130, 120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무릎 수술했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는 더디 나섰고 왼쪽 다리 수술한 다리는 지금 현재 엄청이 좋아요. 좋아서 교회에서 권사님 그 잠깐만 하면 내보고 어딜 가버리고 그때 번개래 번개. 그만치 몸도 빨라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박사님 덕분에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정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일단 깨끗해져요. 그걸 먹고 하니까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제가 옛날에 일산백병원에 우리 남편이 치매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해서 저는 미리 질급을 해서 일산백병원에 갔더니 치매가 좀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붙이는 걸 내가 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 붙이는 걸 안 붙여요. 내가 기억력이 좋다는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도 의심도 하고 내가 막 속도 상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따따름 없이는 안 되는 매니아가 된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따뚜룹의 매니아가 되셨는데요. 이게 명현 반응을 이겨내고 나면 면역 기억이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 면역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 힘을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약의 단점은 이거예요. 몸을 강제로 조정하니까 우리 몸은 내가 일을 안 해도 약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주겠네 하고 일을 안 해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자꾸 일을 하고 면역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그 어떤 물질이 와도 내가 이제 스스로 우리 몸은 항상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생존력을 가장 방해하는 게 이제 화학적 약품이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고 아까 인체 항상성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원래 그래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왜 그럴까요?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에는 없어요. 다른 걸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을 거치면서 다시 몸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을 보충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켜주고 항상성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음, 파독 얘기로 잠깐 들어갈게요.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이 반드시 손대는 곳, 장소가 있습니다. 조상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불편한 곳에 누워 있으면 그 파동이 자손을 때려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어차피 유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자식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재산이나 뭐 집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어요. 좋은 기운을 받으시려면 내 몸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온 가족 모두 때로는 국에도 넣어 드시고 고기 삶을 때 넣으시면 정말 맛이 좋아요. 그리고 고기 잡내 제거하려고 파, 양파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 한 번만 믿어보시고 해보세요. 근데 저는 삼계탕 끓일 때 따뚜릅 하나만 넣고 압력솥에 돌리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녹고 고기는 쫀득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온 가족이 산화질소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응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번 설에는 떡국 하실 때 넣으셔도 되고, 뭐, 고기 그러면 삶았을 이게 때. 당이 떡국 하실 때 넣으시면 당도 저감되고 떡이 탄력이 있어져요. 그리고 아, 떡국 할 때 뭐 고기 따로 삶을 필요가 없고 그냥 산화질소 같이 넣고 끓이다가 떡국 넣으시면 고기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음. 아,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굉장히 많이 얻어갑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서요. 조금 네네. Q&A 몇 개만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뇌전증이나 아이들 ADHD에도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체험예를 발표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아까 뇌 질환에 제가 BBB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를 통과하는 천연물은 산화질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뇌는 저희 영상에 뇌과학이 있어요. 질문하신 분은 문정인 약사 검색해서 수면과 뇌과학을 꼭 보세요. 근데 저희가 ADHD에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거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드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증에 있는 사람 계속 낮춰져 버리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 계속 높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성이란 게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할 때는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 잘 때는 이게 다운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조절을 자율 조정을 깨트려 버리니까 살아도 산 것도 아니요, 자도 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니까 몸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ADH, 뭐 불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PD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게 정신분열증, ADH도 정신과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산화질소를 분해 못하게 하는데 내가 부족한, 그럼 나는 산화질소가 1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난 5개밖에 없어. 그 5개를 분해를 안 하게 시켜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죠. 5개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산화질소는 내가 있는 거를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보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직접 저희가 미처 대답 못 드린 Q&A는 다음 세미나 때 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연수 박사님께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오랜 동안 좋은 정보라고 하지만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배터리가 닳아서 지금 충전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산화질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했고 그분들이 올 6월 27일 날 그 서울과 제주도에 일주일간 국제 세미나가 개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 저희는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따뚜르뿐만 아니라 화장품류라든지 또 다른 데 좋은 많은 것들을 함께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가 이제 물량이 딸려서 지금 공장의 3배 정도 중축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들이 좀 올 가을 정도부터는 없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어, 제품도 열심히 드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리세요.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이것은. 저는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 또 주변에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과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니드젠에 거의 그냥 전담으로 해서 그 도와주신 우리 약사를 가르치는 약사죠. 약사 회장 문정인 약사님들 수고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문 약사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약사님, 음소거 다시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요, 약사님. 네, 아, 됐습니다. 다시 말씀 저도 주십시오. 어디가 잠깐 아프면 굉장히 불안해요. 특히 이제 저보다 학년이, 저도 이제 59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의사 선생님들이 저보고 놀랬어요. 너의 젊음을 비결을 알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귀국을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젊어졌다는 건 이제 세포도 젊어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잠깐 저는 아플 일이 좀처럼 없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아프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삶은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특히 치매나 암을 예방하는 데는,
산화질소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이걸 왜 단언하냐면 저도 옛날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체의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은 제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수면, 그리고 산화질소 보충은 건강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대박 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더 이뻐지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사님. 두 분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세심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따뚜르베노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항상 곁에서 천 박사님과 문 약사님과 함께 지켜드릴 테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그 담당 코치분하고 의논하시고요. 새해에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월 달에 또 좋은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어서요. 그때 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영상은요. 지금 최현수 박사님의 그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 임상을 총괄하고 계시는 신용일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따뚜르베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화질소 대사체의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의대 신용일 교수입니다. 저희가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과 산화질소를 투여하지 않는 가짜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을 실험군이라고 하였고 가짜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을 대조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산화질소를 먹기 전에 뇌 혈류량을 측정하고 산화질소를 먹은 후에 20분 후에 뇌 혈류량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먹고 나서 찍은 혈류량에서 먹기 전에 혈류량을 빼면은 산화질소에 의해서 뇌 혈류량이 증가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화질소를 복용함으로 해서 뇌의 전두엽 쪽에 혈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뇌의 두정엽 쪽으로도 혈류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두엽은 우리 기억을 얘기하는 곳에서 작업 기억력의 중요한 뇌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질환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위의 혈류 저하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산화질소의 투여가 인지기능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화질소를 투여함으로써 전신의 그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의 혈류가 증가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초, 우리가 혈관의 이 가운데 있는데 말고 저 말초 쪽으로도 혈행을 갖다가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임상적으로는 DITI라고 하는 적외선 체열 촬영입니다. 이 사진이. 그래서 산화질소를 투여하기 전과 산화질소를 투여한 후에 전신의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체에 어떤 혈류의 증가에 의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과 후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실험군의 같은 경우, 즉 산화질소를 진성으로 투입한 경우에 식품 섭취 전에는 이랬던 것이 섭취 후에 이렇게 혈행이 증가돼 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초에 혈행이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체온을 올린다는 것을 항상 올릴 수 있다면 면역 기능에도 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압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산화질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은, 원래 좁아졌던 것이 확장된다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죠. 많은 혈압약들 중에 이 혈관을 확장함으로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과 가짜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에서 실험 전과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변화를 이렇게 다 측정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험